최근 주식과 비트코인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과도한 투자 열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가치의 기준을 둔 투자 조합을 만들어 사회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근 들어 교단이나 교회 내 분쟁이 사회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가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화해 조정을 권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희년정신의 실천을 표방한 한국희년재단이 창립했습니다. 희년재단은 우리 사회 약자들이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1년을 맞아 캠퍼스 선교단체의 현 주소를 어제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기획보도,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캠퍼스 선교단체의 모습과 코로나 이후 사역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주식과 비트코인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과도한 투자 열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가치의 기준을 둔 투자 조합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참여하고 있는 윤리적 투자조합 에티컬 엑스트라마일 1호. 윤리적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바른 투자 문화를 형성하고자 지난해 4월 결성됐습니다. 12명의 투자자 1억 원의 기금이 모였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투자 운용사 미스크가 실질적인 운용을 맡았습니다. 경제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그런 핵심에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있고 결국 기업이 변해야지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기업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자라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서로 배우게 되면서 윤리적 투자조합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에티컬 1호는 이익 창출의 목적을 두기보단 5년 후, 10년 후의 사회상을 전망하며 공동선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엔 도박과 음주 등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영역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데서 끝났다면 이젠 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을 발굴할 것인가. 육아라든지 지방소멸 또 그런 고령화 사회라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장기적인 변화들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행적으로 투자하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엔 탈북 여성의 간편식 스타트업 제시키친과 문화예술 취미 플랫폼 문카데미에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제시키친은 탈북민을 고용하고 요리를 통해 남과 북의 화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문카데미는 전통예술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에티컬 1호는 단순히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상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타 기관과의 연결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문화나 공간,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이 많고 사실 그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전에 비해서 이제 초기 자금이 없거나 운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만들어 가려고 이제 주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기윤실은 향후 2호, 3호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라며 비즈니스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들어 교단이나 교회 내 분쟁이 사회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가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화해 조정을 권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법 소송이 난무하는 한국교회에 백석총회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화해 조정 활동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2019년 열린 제42회 정기총회에서 사회법 소송 금지를 결의하고 교회 분쟁과 노예 갈등에 대해 화해 조정을 우선하기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노회나 총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20일간 화해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소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때 역시 또 한 차례 화해 조정이 권고됩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이 덕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총회 안에 화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보완해서 우리가 사회법 소송만큼은 막아야겠다. 법정까지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두 건의 교회 분쟁을 접수한 백석총회는 세 차례 화해조정위원회를 열고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화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화해하고 성경적으로 일단 자기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먼저 이렇게 재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근데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이런 데 있죠. 총회 재판에 앞서 화해를 시도하는 백석총회. 화해 조정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나오는 권면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법보다 먼저 성경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사회 약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희년정신의 실천을 표방한 한국희년재단이 창립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희년재단이 창립했습니다. 희년재단은 창립 총회를 열고 희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희년재단은 소외와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한 희년정신에 따라 신앙적 책임감과 사회적 경제 개념을 밑바탕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함으로 사회와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한다. 희년재단의 큰 방향성은 공동체의 복지 향상과 동아시아의 평화 두 가지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사업도 발표했습니다. 노숙인 같은 거주 불명자들이 공동체적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과 부채 탕감, 기본소득 운동 등 빈곤 극복 사업을 비롯해 공동체성 회복과 디아코니아, 동아시아 평화연대 활동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년재단의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됩니다. 희년재단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생존권의 보장과 노동권의 존중,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한남제일교회 오창우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우리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어느 조직이나 또 신학에서 머물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희년재단은 올해 안에 협동조합에 참여할 조합원을 확보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돌봄의 방향과 실천 방안 등을 연구할 희년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시대 1년을 맞아 캠퍼스 선교단체의 현 주소를 어제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기획보도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캠퍼스 선교단체의 모습과 코로나 이후 사역을 전망해 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황하던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빠르게 비대면 온라인 사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둘러싼 논쟁은 캠퍼스 선교단체에는 사치였습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뿐만이 아닌 게임이나 친목도 온라인에서 가능했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음소거 기능을 사용해서 얼굴로만 어떤 얘기를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이게 될까 했는데 나름 잘 게임이나 이런 친목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비대면 온라인 사역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장소가 국한되지 않으니까
어디에서든지 간단하게 접속해서 함께 모임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사역이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된 겁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이미 인터넷 강의 등으로 온라인과 비대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사역은 캠퍼스 선교단체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놀고 공부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캠퍼스 선교단체 관계자들 역시 비대면 온라인 사역의 장점이 분명 있지만 단점과 한계에도 뚜렷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쨌든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면 접촉에서 같이 눈을 마주치고 또 살갑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하는 그런 지점들에서 갖는 공동체성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면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대면 사역과 비대면 온라인 사역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 이 온라인 사역이 없어질 수 없다. 없애고 우리가 예전처럼 완전 돌아간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역의 방법을 하자. 김성희 목사는 공동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사람들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사역이 가능하지만 모임에 처음 오는 친구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대면 사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캠퍼스 선교단체의 변화를 앞당겼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이미 종식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과 연대해 향후 10년 동안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폐기의 악순환 속에서 자연의 생명을 착취한 결과 인류 공멸의 기후위기가 찾아왔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교회 협의회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과 연대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우선 지구의 날인 오늘부터 환경의 날인 오는 6월 5일까지 7주 동안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 엑소더스 캠페인에 나섭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성 목사는 최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마뉘카잉단 총리와 영상통화를 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봄이 속히 오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영상통화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인사들에게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니카잉단 총리는 민간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정부,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22대 총장 초빙을 공고했습니다. 총장 초빙 공고에 따르면 서류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 다음 달 27일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들의 소견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논란이 됐던 만 70세 해석에 대해서는 학교 이사회가 총회의 의견을 수용해 학교 규정을 개정하면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총장 선임 준비위원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총장 후보 추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학교 안정화를 위해 이사회가 신속하게 적임자를 선출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강원노회가 정기노회를 열고 총대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백석교단이 진행하고 있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이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도 열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강원노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136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는 개회 예배에 이어 각종 회무 처리와 총대 투표, 공로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강원노회장 장도준 장로는 코로나 시대 기도와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과 손잡고 나아가는 강원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껏 기도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돕도록 하도록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강원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백석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150만 성도와 7천 교회의 헌신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이 한밭제일교회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번 헌혈 행사에는 목회자와 성도 등 50여 명이 생명나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예장 백석교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재고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헌혈운동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등은 지구의 유튜브 기념식을 갖고 환경보호의 가치가 담긴 상품을 구매하자는 바이소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KCRP가 오는 27일 판문점을 방문해 4.27 기념 행사를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예장합동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가 다음 달 24일 대전 파남교회에서 제32회 순교자 유족 초청 예배를 드리고 순교자 유족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진중 세례자가 7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최근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군부대 세례자 수는 29,080명으로 2019년 11만 2,625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